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영업이익이 200조 이제 넘어간다 뭐 이런 콜들도 꽤 있어요. 이 지금 상반기 구간에 봤을 때 올해 전망에 대한 어떤 낙관론은 잘 안 깨질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금융위기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다른 면에서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합니다. 또 이런 성장이 양극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새해 들어서도 주식시장이 파죽지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코스피 5천 도달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들도 올해 전망치를 잇따라 높여잡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계엄전국 여파와 관세 갈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2000선 초반까지 밀렸던 지수는 약 9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뛰어오르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연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1년 사이 늘어난 시가총액만 1,700조 원에 달합니다. 코스피의 파죽지세 상승 랠리는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4,30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어느덧 4,8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연초 상승 장세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며 지수를 이끌었고 조선과방산, 자동차 업종도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거래 열기도 한층 달아오른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5년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고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사상 처음 9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상승세가 굳건해지자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으로도 온기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2026 성장 전략을 통해 코스닥 벤처펀드와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BDC에 대한 세제 지원을 구체화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선 6천선까지도 열어둘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르면 상반기 안에 5천선 도달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가파른 이익 상승이 코스피 상단을 좀 더 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열이나 해소하는 국면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순환매가 시장 구조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0피 시대 기대감을 키우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입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두 회사의 실적 눈높이가 이전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며 메모리 업황의 강세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세에 투자 심리가 과열 양상을 보이며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고 그 폭이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좀 대응해야 될 시점이다. 나머지 분야에서 성장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AI 버블 같은 데 취약할 수밖에 없고. 단기간에 빨라진 지수의 흐름을 두고 시장에선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다음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주식시장에 부는 훈풍에 직장인들은 모이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주식 계좌를 신설하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출생 선물로 아기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신현주 씨. 세상에 나온 아기에게 주는 첫 선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4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기 계좌를 만들었는데 시중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에 둘째도 고민 없이 가입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오는 용돈은 모두 주식 거래에 쓰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주식계좌 개설을 했고 추세를 보고 가격이 좀 내려갔다 싶은 날에 그냥 받았던 용돈 모아가지고 한 번에 구매를 해서 직장인들 사이의 주식시장 분위기는 주요 대화 소재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경력 4년 차에 접어든 임용원 씨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주식 얘기에 귀 기울이고 퇴근 후에는 유튜브와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직장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뭐 삼성전자가 어떻고 뭐 하이닉스가 어떻고 얼마를 갖고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잘 들립니다. 저도 동료들이랑 이제 휴식시간을 갖거나 이제 카페를 가면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주식에 관심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 됐습니다. 친구들도 주식을 많이 시작하고 주위에서 많이 벌었다 또는 이제 엄청 떨어져서 지금 사야 될 시기다 많이들 하다 보니까 세대 불문 주식 투자 열기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하게 확산됐습니다. 한 증권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신설 계좌 건수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으로도 손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고 2년 전부터는 1,000원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낮아진 데다 국내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급등하는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기회에서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가 퍼진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산 증식과 투자에 대한 관심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노동 가치를 도외시하는 기조가 확산하거나 이른바 비투 등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남들이 투자해서 잘 돼서 약간 배가 아프고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가 연구한 바탕하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새해에도 주식시장 상승세가 지속되며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언제든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불붙은 주식 열풍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꿈의 숫자라고 불렸던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 속에서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 코스피는 1년간 75%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주요 20개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압도적 1위였는데요. 2위는 칠레, 3위는 콜롬비아였고 일본 21위, 중국 29위, 미국도 30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피가 얼마나 급격하게 뛰어올랐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중 유동 자금은 빠르게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은행 금리는 낮다 보니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정기예금 잔액은 93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말엔 전년보다 9.2%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반면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87조 8천억 원, 전년보다 62% 가까이 급증했는데 1년 전인 2024년 말 전년 대비 증가율이 2.8%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무려 20배 넘게 커진 것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열기도 뜨겁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28조 3천억 원,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말 27조 2천억 원에서 며칠 사이에 1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12조 5천억 원, 79% 이상 급증한 규모입니다.
신용장고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하는데 B2의 지표로 꼽힙니다. 다만 최근 코스피 상승은 일부 대형주, 특히 그중에서도 양대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이 전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볼까요? 지난 1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3,876조 4천억 원. 이 중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3%가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은 14%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3분의 1이 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모, 즉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졌고 개인들의 반도체주 매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 매수액은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건은 이 같은 코스피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하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등을 근거로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투자 지속성 논란에다 금리와 정책 변수 등이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례 상법 개정에 이어서 3번째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은 김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 필요성을 분명히 한 이재명 대통령. 2번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이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이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8월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 2차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국내 증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고 3차 개정안 또한 1월 내 국회 처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남용하는 것 또는 특정 지배주주를 위해서 오용하는 것, 그것은 허용하지 말자. 거주기사에서 책임진사를 바꾸자는 게 핵심이었다면 3차 상법 개정부터는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각이 고민될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를 매각하려는 경우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게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닌 경영권 흔들기의 결과를 낼 거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응 성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1차 상법 개정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3차 상법 개정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주식 부양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한지. 시장 친화적 정책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의 향후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스피 5,000피 시대 달성을 위한 과제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입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호입니다.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며 일각에선 코스피 5천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이르면 1분기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코스피 5천 달성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증시 상승 흐름의 유지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시장과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